안녕하세요. 당신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경험을 통한 지혜와 균형이라는 글,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. 우리 삶에서 좀 힘들게 얻은 경험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경험들이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이 글이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. 맞아요. 과거의 실수나 고통스러웠던 기억 같은 것들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지, 네, 그걸 참고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된다는 관점인 거죠. 네. 자, 어디서부터 볼까요? 그래서는 그 경험이라는 게 종종 실수에서 온다고 하죠. 맞습니다.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은 당연히 시간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고요. 어떨 땐 정말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. 그렇죠. 대가가 정말 클 때가 있죠. 네.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얻은 경험, 특히 귀중한 경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뭐랄까 만족감 아니면 행복감 같은 걸 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.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. 이 경험을 그냥 나 혼자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감수하더라고요. 아, 고통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. 그 점이 참 인상 깊네요. 네, 그렇죠.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갖게 되는 거죠. 단순히 아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. 그리고 그래서는 원소적 균형이라는 개념을 쓰던데요.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경험, 특히 좀 큰 고통이나 희생에 따랐던 경험들을 평가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 원소적 균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좀 어렵네요. 네, 그 표현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. 근데 이 글의 맥락에서 보면 아마 우리 삶의 다양한 요소들 있잖아요. 기쁨이나 슬픔, 성공과 실패, 아니면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. 네, 그런 것들 사이의 어떤 조화로운 상태,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글쓴이는 우리가 겪었던 가장 힘든 경험들이 오히려 이런 내면의 균형을 잡고 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과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좋은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경험까지 다 끌어안고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진짜 균형에 가까워진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빛과 그림자처럼요. 네. 여기가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네,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경험에 대한 자각,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행동이랑 그 결과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조력자이자 동시에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. 경고 시스템이요? 네. 과거의 실수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어이,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. 균형 잘 잡아. 하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성찰이나 자기조절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마치 그 뜨거운 난로에 한 번 대면 다시는 손 안 대려고 하는 것처럼요? 그런 본능적인 경고 시스템 같은 거군요. 네네. 정확합니다. 그래서 특히 비싸게 치른 경험, 그러니까 큰 대가를 치른 경험일수록 그 가치가 크다,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네요. 그만큼 기억에 확 새겨지니까요. 맞습니다. 그 고통 때문에 더 잊기 어렵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는 이런 값비싼 경험들을 잘 간직했다가 음, 인생의 후반기랄까요? 어쩌면 신체적인 힘이 좀 약해졌을 때를 대비하라고 조언하기도 해요. 그냥 과거 회상하라는 게 아니고요. 네, 단순히 과거 곱씹는 게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귀한 목적,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던가 아니면 우리 자신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겠죠. 이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뭐랄까 인생에서 얻은 일시적인 교훈들을 영속적인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경험을 무슨 지혜의 저장고처럼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라는 거군요. 네, 그런 셈이죠. 그런데 또 경험이 우리가 균형을 잃을 때까지 계속 경고하는 다모클레스의 검 같다 이런 비유도 나오던데요.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? 검이라니 좀 무서운데요? 네, 그 비유가 좀 강렬하죠. 다모클레스의 검 비유는 경험이 주는 어떤 경각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검처럼 우리의 경험, 특히 실패했던 경험은 늘 우리 위에 존재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언제든 그 대가를 다시 치룰 수 있다.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. 늘 깨어 있어라.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. 방심하지 말라는 거군요. 네.
그래서 이와 대비해서 경험 없는 사람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막 흔들리는 매달린 지팡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. 기반이 약하다는 뜻이겠죠. 네, 결국은 그 경험의 무게, 그러니까 경험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클수록 거기서 얻는 교훈의 깊이랄까, 지속성이랄까, 그런 것도 더 커진다. 이런 이야기로 돌아가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. 이 글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 경험, 특히 좀 고통스러웠던 경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아픈 기억으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키고 또 균형 잡힌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라는 거죠.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.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네, 정리하자면 당신의 경험들은 그냥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뭐랄까 미래를 비추는 등대 혹은 균형을 잡아주는 닻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? 중요한 건 그 경험들을 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마주하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려는 태도. 네, 그게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글에서 원소적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경험들을 돌아보라고 제안했잖아요. 당신의 삶에서 가장 비싸게 얻은 교훈은 혹시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당신만의 원소적 균형을 찾아가고 또 가꾸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